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영어를 왜 공부하시는 겁니까? 사실 뭐 수학이라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자, 수학 필요합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은 과학은 어때요? 과학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삶에 있어서? 그럼 영어는 어떤가요? 뭐 한글만 하면 되잖아요. 뭐 필요하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맞는 것 같죠? 그것은 종합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갖고 우리 문명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핸드폰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필요한 분야가 있죠. 반드시 알면 좋고. 과학은요, 이건 수학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죠. 수학에서 과학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학은 우리 현실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를 비타민 C를 왜 드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뭐가 안 좋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서 의사나 또는 뭐 기타 등등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죠.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날씨가 더운 걸 어떻게 아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온도계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깝게는 뭐 에어컨에 나와 있는 온도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에어컨은 어떻게 만들었죠? 과학을 통해 만들어졌고, 기타 등등 뭐 이 날씨나 기타 등등 다 과학적인 것들이고, 과학을 알면 나쁠 게 없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자기 삶을 또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필요하더라. 내가 자꾸 눈 밑에가 뭔가 떨려. 알고 보니까 마그네슘 부족이네. 하면 마그네슘을 먹을 수 있고요. 내가 변비가 있어. 그 유산균을 먹어야겠구나. 이런 것도 다 과학이죠. 유산균을 먹자 이렇게. 그러면 과학적인 것은 우리 실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을 멀리하고 살 수 있다 생각하시면 원시시 된 거예요. 자연이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거 좋은 거라서 보지 않거든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것을 우리 버리고 살 수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연히 알아서 나쁠 거 없죠.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내가 왜 태어난가도 과학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영어는 어떤가요? 한글만 하면은 될 것 같죠? 저는 100%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를 알면, 과학을 알면 또 한 차원의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볼까요? 여행을 가시면은 눈으로 뭔가를 봤어요. 장관을 보면 와, 너무 기분 좋죠. 예, 눈이 행복합니다. 예. 맛있는 걸 먹어요, 가서. 그러면 입이 행복해요. 이렇게 눈과 입이 행복한 것들은 순간이에요. 반면에 지적 행복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고차원의 행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고차원적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KBS나 MBC나 뭐 종편들, 그리고 SBS 뭐 이런 것들 본다 하더라도 다 한글로 되어 있죠. 이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들이 선택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될까요? CNN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CNN 영어로 돼 있죠. 여러분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유튜브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보가 영어로 돼 있어요. 독일 방송도 영어로 할 수 있고요. 프랑스 방송도 영어로 돼 있고요. 국영 방송이 아랍권에서 하는 알자지라 방송도 영어로 돼 있고요. 모든 세계의 방송들, 러시아 방송도 있습니다. 러시아 방송, RT 방송도 영어로 돼 있고, 자,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누가 선택해 준 걸 받는 것이 아니라 날것의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식견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 더 팩트인가를 조금이나마 선택해 볼 수 있는, 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정보는 유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관한 것들을 철학을 통해 배울 수 있죠. 물론 철학을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영어로 강의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는 철학들이 대부분 정통 철학이 많아요.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철학들은 또 어떠한가?
또는 뭐 이 철학을 넘어서도 요즘에 어떤 미국의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베스트셀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죠. 영어로. 그리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단순하게 한글로 돼 있는 번역되어 있는 책을 본다는 것도 물론 즐거움일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뇌 운동에도 또 도움이 되고요. 뇌 운동이란 것은 예를 들면 글을 읽을 때 여기서 얻는 정보들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것들이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 많은 정보들을 또 보고 싶은 찾고 싶은 정보들이 대부분 영어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이런 말들을 해요. 영어 하면 영어 회화가 무슨 모든 거에 결정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부분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알면 사칙연산만 알면 여러분들의 수학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어 회화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말고 또 고차원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회화도 결국에는 정보의 소통인 것처럼 정보인 거예요. 독해를 통해 정보를 고차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강의를 들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수많은 영어 강의들이 있거든요. 내가 말하는 영어 강의라는 건 영어 강의가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독해를 통해서 또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뺄 건 뭐냐면 영어 회화라고 할 때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공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독해하는 것은 절대 저는 지향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걸 독해할 때 문법 적용하면서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요.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 운동이라고 했죠. 영어는 뇌 운동에 속해요. 알다시피 이건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죠. 치매에도 도움됩니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서 뇌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뇌 노동이란 말 안 했죠? 영어의 문법으로 적용해서 분석하는 건 노동일 거예요. 재미없어요. 억지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법 분석하지 않고 영어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내용을 즐기게 돼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충분히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들이 노동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은 몸에 좋아요. 그건 과학적 사실이죠. 노동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거고 운동은 즐거움을 줘요. 반드시 엔돌핀이 나오게 되죠. 노동하는 사람이 엔돌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영하거나 테니스 치거나 그걸 자기가 돈 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동은 돈을 버는 거죠. 운동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니까. 왜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즐겁기도 하니까 또한 중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니까 건강 플러스 즐거움. 그러므로 뇌 노동은 치매에 도움이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뇌 운동은 도움이 된다는 건 뭐 과학적 사실이죠.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회화를 할 때도 어떤 딱 틀어져 막혀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모든 단어를 분석해가면서 해석해야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강사가 말하는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2023년도 올해죠. 9월 고3 모의고사예요. 지문이 어렵죠. 근데 지문이 어려울수록 재밌는 정보들, 재밌는 시각을 줘요. 제가 말할 때 시각이란 말 했죠. 정보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시각을 한 차원 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Prior to photography. 여기 포토그래피가 사진술인데 사진술 이전에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벌써 사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 있고 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재밌게 즐겨볼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거 답 맞추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정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느껴보자는 얘기죠. Why painters have always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and transported them
elsewhere. Paintings were time-consuming to produce,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and one of a kind. 자, 와이 페인터들이 항상 특정한 장소를 들어 올리죠. 리프트를 시켜서 그들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장소가 있는 곳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들어 올려서 transfer them, 그들을 elsewhere,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해요. 그러면서 페인팅, 그림이 그렇지만 그림은 어때요? 시간을 잡아먹는, 제작하는데 시간을 잡아먹는 놈이에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트랜스포트, 운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의 종류다. 다시 말해 유일하다는 얘기죠. 독특하다는 얘기죠. 페인팅은 독특한 뭐가 있어요. 얘만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상대적으로 운송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풍경을 그리면 그 풍경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죠. 운송해서 가야 되잖아요. 사진술 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multiplication photograph especially took place with the introduction of a half-tone plate in the 1880s that made possible the mechanical reproduction of photographs in newspapers, periodicals, books, and advertisements. 그런데 그 멀티라는 것은 이제 복합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진을 이 복제하는 거죠. 멀티플리케이션. 복제하는 건 특히나 언제 일어났죠? 그것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프톤 판의 도입과 함께 일어나요. 이거 몰라도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복제 기술이란 거 알 수 있어요. 1880년대에 하프톤, 반톤이니까 중간톤의 플레이트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사진의 복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만든 것은 기계적인 재생산이죠. 재생산, 사진의 재생산, 뉴스페이퍼나 어떤 피어리어드가 기간이죠. 기간마다 나오는 게 뭐죠? 간행물인 거죠. 책 그리고 광고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재생산을. 그쵸. Photography became coupled to the consumer capitalism and the globe was now offered in limited quantities of figures, landscapes, events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or only as pictures for one consumer. 근데 사진술은 커플, 짝을 이룬 거죠. 소비 자본주의와 짝을 이뤄서 결국 글로벌, 세계가 지금 뭘 제공받고 있죠? 무제한의, 리미트가 없는 그러한 퀀터티, 양으로 제공을 받고 있죠. 피규어, 형상, 풍경, 이벤트,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은 아니란 거죠. previously, 이전에는 이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활용되지 않았죠. 전혀 애로. 또는 단지 그림으로서 한 소비자만을 위해서 그런 거로만 제공됐던 것들이 지금 무제한으로 리미트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죠? With the capitalism's arrangement of a world as a department store, the proliferation, circulation, representations achieved a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캐피탈리즘의 자본주의는 어레인지가 배열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을 백화점으로 쫙 나열한 거예요. 배열시킨 거야. 배치시키면서 그러니까 결국 캐피탈리즘이 결국에 세계를 백화점화 시켰다는 거죠. 백화점, 물건 판매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로서 이렇게 어레인지먼트 쫙 정렬을 하면서 프롤리퍼레이션, 확산과 서큘레이션, 돌아가는 거니까 배포가 되겠죠. 레프레젠테이션 하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누군가 발표할 때, 보여줄 때.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영한다 뜻도 되고. 여기서 뭐겠어요? 그림이나 사진이 어떠한 장소에 그런 것을 재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과 그림 같은 그냥 방영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확산시키고 배포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뭐를 얻었죠? 스펙타큘러한 또 버추얼, 사실상 피해갈 수 없는 글로벌한 그런 규모의 그런 커다란 규모를 결국에 성취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이탈리아에서 찍어서 우리나라에 배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성취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gradually photographs became cheap mass-produced object that made the world visible, aesthetic, and desirable. 그래서 점차적으로 글로벌하게 돼서 점차적으로 포토그래프 사진은 칩, 싼 대량 생산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세상을 미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세상을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와우 이쁜데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을 누구나 더 탐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experiences were democratized by translating them into cheap images.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데모크래틱, 민주화된 거죠. 이 그것들을 값싼 이미지로 트랜스레이트, 바꿀 수 있음으로써, 바꿈으로써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데모크래틱이 된 거죠. Light, small, mass-produced photographs became dynamic vehicles for the spatial, temporal circulation of species. 가벼우며 조그맣고 대량 생산된 그런 사진들은 결국 다이내믹한 vehicle, 매개체가 돼서 스페이스가 공간이죠. 템포럴 시간이에요. 시공간의 그러한 그 장소들의 시공간적인 장소들 그 장소들의 유통을 그렇죠. 사진 유통되는 거죠. 시공간적인 그런 유통의 결국 매개체가 된 건 사진이란 얘기죠. 그렇죠. 시공간을 뛰어넘고 그 장소들이 다 배포가 되고 있죠. 전 세계에. 제가 이탈리아를 가지 않더라도 또 어딜 가지 않더라도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시각을 그냥 짧은 문장을 통해서 직접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을 누구 한글로 바꾼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 해석하면서 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느낌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거운 내용 운동도 된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그림에 관한 사진에 관한 이야기할 때 야 사진은 말이야 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뭐랄까요 매력 어필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뭐 그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물로서 바이 프로덕트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물론 뭐 정답 맞히는 건 아니니까 이건데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못했다가 정답이긴 한데요. 정답 맞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 사진 전에는 말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표현들이 사진술 전에는 장소가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이 나가는 거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한 문장을 해석해 봤는데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다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 영어 회화라는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허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폭넓은 그러한 매개체를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악만 들으면 우리가 뭐랄까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술의 세계, 음악의 세계, 그리고 책의 세계, 과학기술의 세계,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구태여 영어 회화만 하겠다. 이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책을 통해서 누군가 대화할 때 다양한 영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필요한 단어 500단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뭘 필요하긴 해요. 500단어 딱 해서 이거 딱 암기했어요. 그러다 영어 회화할 때 여행 갈 때 여행할 때 영어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어 회화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밥 먹었냐, 뭐 먹었니, 뭐 좋아하니, 뭐 이런 거 갖고 영어라고 하신다면 전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과감하게 얘기하면 여행하는 것들은 그냥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영어 회화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쓰면 다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뭔가 영어 회화가 된다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정보들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미국인이 있고 그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맨날 밥 먹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차 마실 거냐, 뭐 기분 좋니, 나쁘니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하고 얘기할 때 앞에 있던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애가 사진을 찍을 때 야 너는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장소를 너의 집으로 가져가는구나 라고 표현한다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게 뭘까요? 사진이 뭐다?
포토그래프란 단어, 포토그래프란 단어 알아야 되고, 이동한단 말을 트래블을 안다면 대충 만들 수 있겠죠. 사진으로 여행을 하고 있구나, 뭐 기타 등등등등.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네, 하여튼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갖고 수학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어에는 그 영어의 즐거움 중에 한 부분이다. 네, 여기까지.